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근무할 때는 뇌혈관 질환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업가에 나와서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뇌혈관이나 치매와 관련된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돌연사를 유발하는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연사는 흔히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경계 질환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뇌간 출혈이나 치명적인 간질 발작, 그리고 뇌동맥류 파열이나 심한 수면 무호흡증 등이 갑작스런 의식 소실이나 호흡 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죠. 네, 특히 이제 SUDEP라고 불리는 간질 관련 돌연사는 조절되지 않는 발작이 자는 도중에 또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전체 간질 환자의 약 0.1에서 0.2%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발작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약물 수능도가 낮은 환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뇌출혈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급작스럽고 또 극심한 두통, 구역 구토감이나 일시적인 시야장애나 감각 이상 또는 신체적 편측 마비 등이 선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정기적인 혈압 조절이나 뇌 MRI 검사를 미리 해보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돌연사는 심장질환 외에도 간질이나 수면 무호흡증, 자율신경계 이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질 환자의 경우에는 야간 발작 중에 호흡이 멈추거나 특정 체위로 인해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요. 또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환자는 부정맥이 심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다운 검사, 또 뇌파 검사를 통해서 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예고 증상이 없습니다. 뇌동맥류는 대부분 무증상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갑작스럽게 파열이 되는데 이때 치명적인 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지곤 합니다. 간혹 눈 뒤쪽의 통증이나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또는 눈꺼풀 처짐과 같은 경미한 전조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밀한 뇌혈관 검사, 그러니까 MRA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고혈압이 오래됐다거나 흡연이나 지주막하 출혈 또는 뇌동맥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MRA 검진을 해보실 것이 좋겠죠.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의 고혈압, 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또 흡연, 또 과도한 음주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뇌전증을 오랫동안 앓으셨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의 병력이 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또한 50대 이상의 남성이나 관계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지주막하 출혈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뇌혈관이나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기에 검사도 하고 또 조기에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돌연사 예방하려면 단순히 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뇌와 관련된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내부에서 위험이 서서히 커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밀한 뇌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뇌 MRI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종양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특히 고혈압이 오래 지속됐다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잦았던 분들이라면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세포가 손상되는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뇌 MRA라는 검사는 뇌혈관 상태를 보는 MRI 기법의 영상 검사인데요. 특히 뇌동맥류처럼 갑자기 터지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뇌동맥류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한순간에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뇌출혈의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라는 간단한 검사도 있는데요. 목 쪽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보는 검사인데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니까 뇌경색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또는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되는 검사법입니다. 그리고 뇌파 검사가 있는데요. 뇌파는 뇌의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해서 뇌전증 발작과 같은 발작성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뇌전증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특히 밤중에 혼자 있을 때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다거나 경련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받아보셔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특히 강조드리는 게 수면다원 검사인데요. 밤에 코를 좀 심하게 고시는 분들이나 숨을 멈추게 되는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수면 중에 산소 부족이 생기고 심장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면서 부정맥에 의한 돌연사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수면 중 호흡 상태나 뇌파, 심박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으로 큰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그리고 기존의 질환을 고려해서 뇌에 관련된 정밀한 검사를 계획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돌연사의 위기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뇌전증 발작과 같은 부분은 약물을 반드시 일정 시간에 맞춰서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복용 누락이 발작이라든지 뇌전증 발작에 의한 돌연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뇌혈관 파열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내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어지러움증이나 갑작스러운 두통, 또 잠시의 이 혼란감이 생기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